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똑똑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똑똑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 사람은 똑똑해, 나는 좀 부족한가 봐 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단 하나의 점수로 가둬버렸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지능을 IQ라는 숫자로만 생각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다리를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경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마치 엄청난 연장에 가득 든 나만의 도구 상자처럼 여러 재능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IQ 테스트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를 알면 좀 놀라실 거예요. 원래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을 미리 도와주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새 지능 전체를 재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수많은 능력 중에 정말 딱 한 조각, 사고 능력이라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멜로디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어떤 아이는 단어를 정말 잘 외우는데 IQ는 이 둘의 차이를 전혀 몰라봐요. 그냥 똑같은 기억력으로 퉁쳐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IQ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은 뭘까요? 네, 바로 여기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제시한 다중지능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지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개념이에요. 이 이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서번트 신드롬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흔히 바보 천재라고도 불리죠.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성을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바로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아주 극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핑리안이라는 친구는요, 가게에서 거스름돈 계산 같은 건 잘 못해요. 하지만 그가 그리는 그림은 천재의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픽은 뇌 구조가 좀 특이하게 태어났는데 그 결과로 특정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두 사례만 봐도 확실하죠. 서로 다른 지능이 완전히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능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겐 서로 독립적인 최소 8가지 종류의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8가지 지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강한 지능, 약한 지능이 다를 뿐이죠. 이 조합이 바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지능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8가지 지능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나를 이해하는 8가지 도구가 담긴 상자를 한번 열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표를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항목에 제일 먼저 눈이 가세요? 글 읽고 쓰는 걸 좋아하는 언어 지능부터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신체 운동 지능, 다른 사람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인간 친화 지능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 표를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강점 지능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 강점 지능이 뭔지 대충 감이 오셨나요? 이제 이 나만의 프로파일에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죠. 여러분의 진로나 공부 방법, 심지어는 앞으로의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한 연구를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자신의 강점 지능이랑 자기가 하는 일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3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강점이 딱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가장 강한 지능 3가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일을 찾는 핵심 공식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의 프로파일을 보니까 동물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논리 수학 지능, 동물과 교감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자연 친화 지능, 그리고 아픈 동물만큼이나 걱정이 많은 보호자들과 소통하는 인간 친화 지능이 다 높게 나왔어요. 어때요? 이 세 가지 강점의 조합, 정말 훌륭한 수의사가 되기에 딱 맞는 프로파일이죠? 자, 이번엔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이에요. 의외로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무리 복잡한 물리 이론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서 깊이 파고들고 연구에 몰두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자기 성찰 지능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처럼 강점들의 독특한 조합이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강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제 약점은요? 약점은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어요. 이 전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내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실험에서 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음악 지능은 정말 뛰어난데 언어 지능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에 가사를 직접 만들어서 바꿔 부르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6개월 뒤에 이 친구가 무려 30페이지짜리 창작 동화를 써낸 겁니다. 와, 자기가 잘하는 걸 디딤돌 삼아서 어려워하던 분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에게서 나타났어요. 부모님들이 더 이상 아이의 부족한 점만 보고 넌 왜 이걸 못하니? 라고 판단하지 않게 된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아이만의 고유한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주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변화가 아이들의 진짜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꼭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이건 다중지능 이론을 만든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능도 있고 반대로 정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배우는 지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쪽에 더 집중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약점을 보완해서 평균을 만드는 데 힘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엄청난 강점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갈고 닦으시겠어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